안녕하십니까. 유럽의 전통 커피 송예진입니다. 두 가지 젤라또로 만든 디저트 가지고 와봤는데요. 먼저 프라페입니다. 프라페는 젤라또에 그 분쇄한 얼음 그리고 우유를 넣고 갈아서 만든 음료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생과일이나 기타 다른 재료를 곁들여서 음료의 형태로 마시는 것이 프라페이고요. 세미프레도는 뭐냐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케이크 같이 생겼죠. 파이나 타르트 속을 비워서 젤라또로 채우는 거예요. 채운 상태에서 살짝 얼려서 먹는 디저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젤라또는 보통 간식으로도 즐기실 수가 있고요. 디저트로 많이 즐기죠.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을 또 발견을 했는데 이탈리아의 볼로냐에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김치학과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젤라또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젤라또 대학에서 제조 기술을 따로 양성을 한다고 하고요. 그만큼 젤라또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 노력을 여전히 기울이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실례로도 이탈리아에서는 상업용 젤라또보다는 이 수제 젤라또 매장이 훨씬 많다고 해요. 시장 점유율이 한 55%가량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이 자부심으로 가지고 있는 디저트예요. 그래서 이탈리아 사람들의 자부심의 집약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부심의 첫 번째 커피죠. 커피와 아이스크림이 합쳐진 카페 젤라또라는 메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커피와 아이스크림이라는 뜻인데 이탈리아의 커피인 카페 에스프레소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이스크림인 젤라또 합쳐진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드는 방법 역시 아포가토 알카페만큼 간단해요. 유리잔이 필요하고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왜냐면 집에서 만들어 보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우리나라에도 젤라또 샵이 생각보다 많아져서 발품을 조금 팔면 쉽게 젤라또를 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어렵다면 소프트 아이스크림이 가장 비슷한 질감을 내기 때문에 레시피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이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유리잔에 아이스크림 담아주시고 아이스크림 위에 카페 에스프레소 한 잔 부어주시면 카페 젤라또 완성이 됩니다. 아이스크림 메뉴이기 때문에 스푼이 함께 제공이 되고요. 아포가토 알카페가 좀 부드럽게 녹은 아이스크림을 커피와 즐긴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제 카페 젤라또 같은 경우는 아이스크림 자체가 굉장히 쫀쫀하고 치밀하고 그런 쫀득한 식감을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달콤하고 쫀득한 식감의 그 시원한 젤라또와 또 쌉싸름한 커피의 조화를 함께 즐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빙과의 시작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조선시대의 왕실에서 관료들이 사용할 얼음의 관리를 맡던 관청을 빙고라고 하는데요. 얼음 창고라는 뜻입니다. 서울의 한강 북쪽에 위치한 동빙고와 서빙고, 또 왕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내빙고 등이 있었고요. 특히나 서빙고는 세 개의 그 빙고 중에 규모가 가장 커서 귀빈이나 관료에게 대접할 얼음을 저장하는 얼음 창고였다고 합니다. 겨울에 한강에서 채취한 얼음을 보관했다가 여름에 사용을 했는데요. 서빙고의 얼음을 관료들에게 나누어 주었더니 이것을 잘게 부숴서 화채 등을 만들어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목조로 만들어진 탓에 내구성이 좋지 않아서 현재의 빙고의 모습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즐겨 먹는 빙과 알아볼 텐데요. 우선 셔벗과 슬러시, 막대 아이스크림 정도가 있습니다. 셔벗은 샤베트로 잘 알고 계시죠? 과즙에 물이나 우유, 설탕 등을 넣고 아이스크림 모양으로 얼린 빙과입니다. 보통은 유지방 함유량이 낮고 입자가 굵은 형태의 빙과 제품을 모두 셔벗이라고 칭합니다. 슬러시는 주스나 탄산음료 등을 마시거나 떠먹을 수 있게 살짝 얼려 만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름에 패스트푸드점이나 학교 앞 문구점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여름 간식입니다. 막대 아이스크림은 우리나라에서는 하드 또는 아이스 깨끼로 알려져 있죠. 재료는 셔벗과 비슷한데요. 그 셔벗과 같은 재료를 틀에 넣고 가운데에 막대기를 꽂아서 얼린 빙과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빙과하면 빠뜨릴 수 없는 메뉴가 이 빙수인데요.
빙수는 역사가 좀 있습니다. 1890년대에 처음으로 여름 별미로 한국에 등장을 합니다. 한국사에서 프로즌 디저트를 처음으로 맛본 사람은 고종 황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고종 황제는 외국 문물이 들어오던 시대의 왕으로서 아이스크림과 커피, 또 최근에는 와플까지 문물 애호가로 칭할 정도로 다양한 서양식 디저트를 다 처음으로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이 시기에 빙수를 즐겨 먹었던 유명인으로는 어린이날의 창시자인 방정환 선생도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했는지 빙수라는 수필이 있을 정도인데요. 그때 빙수의 모습은 일본의 카키코올이라고 하는 곱게 갈아낸 얼음에 시럽을 뿌려 먹는 형태로 앞서 설명드렸던 셔벗에 조금 더 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식 빙수는 한국전쟁 이후에 미국에서 연유, 시럽, 초콜릿, 젤리 같은 그런 디저트가 한국에 유입이 되면서 오늘날의 한국식 빙수 형태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제과점에서 빙수를 판매하게 되면서 제빵용으로 사용했던 단팥을 얹은 팥빙수도 이때 생겨납니다. 이후로 여러 발전을 거듭했고요. 얼음을 갈아내는 기계도 처음에는 대패 모양의 단순한 도구였는데요. 손으로 돌리는 수동 회전식을 거쳐서 현재는 가정용 빙수기도 전동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죠. 또한 현재는 빙수도 기업형 프랜차이즈로 대중화가 되어서 여러 재료와 조리법을 이용해서 메뉴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얼음이 사각사각 씹히는 빙수였다면요. 기계가 발전하면서 식감이 점점 부드럽게 변화합니다. 우리나라 빙수의 시작은 중국이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다양한 발전을 거쳐서 이 사진과 같은 눈꽃 빙수 기계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중국으로 역수출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호텔 등에서도 빙수의 고급화 전략을 시작을 했습니다. 3, 4만 원을 호가하는 빙수에서 비싸게는 샤인머스켓 빙수가 98,000원이라고 하네요. 거의 10만 원가량의 값을 받는 메뉴도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